6회차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번. 갑은 발명 X의 특허권자다. 각각 동종업자인 을은 요거 참고로 지금 문제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동종업자면 이해관계인이 인정됩니다.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만 청구할 수 있는 거니까. 갑의 특허 발명 X는 당연히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일본 1, 2, 3호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이거 디스클로저 1이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9조랑 각호지위. 등록이 무효된다고 주장하면 그러니까 진보성 위반으로 증거자료 하나 가져왔다는 소리입니다. 2018년 10월 2일 무효심판 청구했으나 심판원은 특허 발명 X는 일본 1, 2, 3호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심결하였다. 특허 유효하다고 본 겁니다. 해당 심결은 을이 더 이상 불복하지 않아 2019년 9월 27일자로 확정되었다. 이 사실관계에 기초해서 다음으로 답하시오. 1번. 각각 또 다른 동종업자인 병이, 이거 자꾸 동종업자 나오는 것은 이해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님에 한해서 무효심판 청구할 수 있으니까. 2019년 2월 3일 X에 대해 일본 1, 2, 3호, 똑같은 거네. 1, 2, 3호. 로부터 통상일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 무효심판 청구한 경우 병의 심판 청구가 일사부재로 족된지를 설명하시오. 일사부재리가 우리 기초 GS에서도 많이 강조했지만 이거 왜냐면 시험 문제 나올 때가 됐거든요. 야 그리고 카드 하나만 놔주라. 우리 사무실 카드. 아 거기다 놨어? 예, 죄송합니다. 일사부재리 누구든지 동일 사실 동일 증거에 대해서 걸리고 권한심결 확정이 있을 때 걸리고 요 권한심결 확정은 청구시 기준, 동일 사실 동일 증거는 심결시까지 제출된 내용 기준, 다른 말로 특허법원에서 새롭게 추가된 것은 고려할 수 없다. 지금 문제가 누구든지 걸렸어요. 병은 을하고 다른 사람이지만 누구든지가 걸렸고 동일사실 동일증거 바로 걸렸습니다. 무효심판에서는 동일사실이라는 것은 무효서에 보시면 되고 동일증거라는 것은 그 증거자료 보시면 되는데 완전 똑같죠. 진보성 1, 2, 3호. 얘가 무효심판에서는 무효사유를 동일사실 여부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는 말 그대로 증거 보시는 거고요. 그게 이것이라는 소리예요. 6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 목차단 1모차로 한다면 일사부재리 의의와 요건치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잡으시라는 거예요. 얘는 왜냐면 할 말이 없잖아. 너무 똑같으니까. 이게 청구시냐 심결시냐. 그래서 심결시 기준으로 한다면 확정심결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도 심결까지 아무리 빨라야 뭐 한 신속심판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4-5달인 거고 무선심판이라고 하면 6달. 일반 심판은 1년도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심결시 기준으로 하면은 9월자로 확정됐으니까 얘는 걸릴 수 있는데 청구시 기준이니까 얘는 안 걸리죠. 뭔 소린지 알죠? 이건 일사부재 저촉되지 않는다. 답안지는 한번 보시고 이거 첨삭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설문 1에서는 병의 심판 청구가 일사부재로 저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살핀다. 잘했어요. 잘했고 묻는 바 정답을 버무릴 때 정답을 좀 더 버무려 주시면 일사부재의 판단 시점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살핀다. 뭐 이래 되고 일사부재의 청구시로 보는 판례의 태도를 살핀다. 이래도 괜찮습니다. 잘했어요. 일사부재리 의의 잘 썼네요. 여기가 일사부재 쟁점이니까 일사부재 의의 치시면 됩니다. 권한심결 확정은 그 사건에 대해 누구든지 동일 사실 동일 증거로 다시 심판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잘 썼어요. 심판 청구의 남용을 방지해서 심판 절차의 경제성을 도모하고 요게 이제 제가 사례 강의나 기초 GS에서도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해도 좋은데 분명히 시험 문제는 중복 심판하고 대비하라고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심판 경제는 사실 중복 심판의 특유 요건이고, 그래서 중복 심판하고 일사부재료 요건이 좀 달라지는 거여서 잘 썼는데, 요 중복 심판하고 대비하다 보면 얘가 좀 애매하게 걸릴 수 있으니까 일사부재리 취지는 얘로 써주면 참 괜찮습니다. 요거 모순적촉 방지. 이거는 제가 사례 강의나 기초 JS에서나 다 말씀드린 것처럼 얘는 취지를 모순저촉 방지로 써주면 논리가 깔끔하게 전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무조건 이거하고 대비하라고 나올 겁니다. 시험 문제가. 중복 심판이 모순저촉 방지면서 얘가 하나 더 있어서 요건이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죠. 하면서 추가로 얘가 심판 경제. 뭐하러 비싸신 심판관님을 2번이나 써먹냐? 경제 쪽은 여기다 쓰면 좀 더 깔끔합니다. 다시 올라가서. 그리고 이거 강의 이제 보고 있겠네요. 우리 친구, 저번 시간에 참 미안했고, 난 우리 친구의 답안지인 줄 모르고, 저번 시간 너무 신랄하게 얘기한 것 같은데, 부끄러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잠깐 영상 편지 한번 띄워봤습니다. 우리 친구가 오늘 제 위험수단이네. 오늘 얘기하고 또 안 가게 살살 얘기해야지. 잘 썼어요. 이거 아주 잘 썼는데 요거 써주면 더 좋은 거고. 판단 시점 잘 잡았네. 이게 정답이거든요. 이쪽이. 그리고 이제 목차당 5점당 1목차 컨셉으로 가면 이게 6점이니까 2목차 잡아주면 좋으니까 그 일사부재리 요건 하나 치고 확정심결의 그 기준시 이렇게 치면 조금 더 좋을 수는 있고요. 5점당 1목차라는 공식에 했을 때 판단 시점 학설은 청구시 기준으로 일사부재료 적용 학설과 신규시 기준으로 적용하는 학설이 있다. 학설 이렇게 써도 되고 얘는 학설이랄 게 사실 딱히 없어서 제가 그 사례지 핸드북에서는 학설을 안 쓰긴 했는데 판례태도 종래 판례 잘 썼습니다. 이렇게 판례가 변경된 것은 종래와 현재 거 같이 써주면 참 좋습니다. 종래 판례는 심결시 기준으로 했는데 잘 썼어요. 출신 판례는 청구시 기준으로 한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요게 조금 잘 썼는데 조금 애매해요. 이 후속이라는 게 중복 심판은 후속에 대해서 걸리는 게 맞는데 일사부재리는 후속에 대해서 걸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산례 강의에서 말씀드렸지만 갑이 먼저 심판 청구를 했고 중간에 뜬금없이 의리 확정을 만든 거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일사부재리는 후속이라는 단어를 안 써도 괜찮습니다. 뭔지 알죠? 우리 사례 강의에서 다 했었죠. 최근 판례는 심판 청구시를 기준한다. 이렇게. 이게 전심판이냐 후심판이냐는 상관이 없거든요. 일사부재리는. 검토, 일사부재리 신결시 기준을 판단하면 동일 특허에 대한 동일 사실 동일 증거에 대한 복수의 심판 청구가 각각 있던 중 어느 하나의 심판의 신결이 확정되면 다른 심판 자체가 부적법하게 되어 현법상 본연의 재판권 아주 잘 썼네요. 이거는 이거 아주 논리적으로 잘 썼습니다. Very good. 맞죠? 그래서 이걸 심판 청구권의 제한, 재판 청구권의 제한 잘 썼습니다. 구체적 판단, 병의 심판 청구 시 의뢰 심판 청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썼어요. 병의 심판 청구는 일사부재리 적격되지 않는다. 아주 잘했습니다. 다 잘했고 이제 5점당 1목차에서 여기에 하나만 더 목차 넣어줬으면 뭐 완벽했겠습니다. 아주 잘 썼습니다. 이거. 그 필체도 좋고 이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필체가 아주 좋아요. 무슨 소리냐면 제가 가끔 가다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단어를 보면 끊어쳐져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어져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저도 사실 글을 그렇게 쓰는데 저도 획을 이렇게 나눠서 쓰는데 획을 나눠서 쓰면 필속이 좀 모자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험 볼 때는 저도 그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약간 이어서 쓰는 게 조금 필요합니다. 이게 필체를 너무 망가뜨리지 않은 선에서. 그래서 이거 제가 살짝 궁금한데 필속이 되는지 살짝 궁금하네요. 왜냐하면 획이 다 다르거든요. 이게. 그것만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씨체가 이렇게 좋은 분들은 글씨체 약간 망치는 거 연습도 조금 해야 됩니다. 아주 잘했어요. 그 다음에 설문이 을이 2019년 12월 3일 요거는 완전 뒤다. 확정 후네. 또다시 심판원의 갑의 특허범위 X는 1, 2, 3, 5 및 4, 5, 6, 9 이거 4, 5, 6, 9 추가했다.
나오자마자 그냥 바로 끝나야 돼. 동일 증거의 범위. 그래서 앞서 확정된 심결의 심판에서 채택 조사되지 않은 증거뿐 아니라 결론을 번복할 수 정도로 유력하지 않은 증거가 추가된 것도 동일 증거로 본다. 그거 학설 굉장히 유명한 거 일본에서 건너온 거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학설 판례 그대로 전형적으로 쓰면 됩니다. 의뢰 후속 심판 청구가 일사부재에 저축되는지를 설명하시오. 얘는 완전 뒤에 했으니까 후속이라고 제가 쓴 거예요. 사실 일사부재는 후속인지 먼저인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닌데 얘는 후속이 맞잖아. 그래서 쓴 거지. 일사부재에서는 후속 개념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복 심판이나 후속이 개념이 중요한 거지. 가베 특허명 X는 1, 2, 3, 5, 4, 5, 6호의 결합에 의해서 진보성 인정된다. 아, 이건 뭔지 알겠지? 이거 동일 증거 범위라는 소리예요. 결론이 번복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런 심판은 기각하는 게 아니라 각하를 해요. 진보성이 있다고 해서 기각하는 게 아니라 진보성이 있기 때문에 각하한다라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특이한 거거든. 진보성을 다 판단해놓고 왜 각하해? 원래 각하한다는 것은 본안 판단하기 싫을 때 각하하는 건데 진보성이라는 본안 판단을 다 하고 각하한다는 게 굉장히 특이해서 이거 1차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죠. 2차 시험에는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여기는 이제 9점이나 줬는데 학설이 좀 길게 있기 때문에 점수를 좀 제가 많이 넣은 겁니다. 실제로 우리 기출문제 풀이 강의에서도 했었지만 M안에 대해서는 아예 15점짜리로 나왔었죠. 그 학설 긴 거에 대해서는 간접침해 M안에 대해서는. 동일 증거 문제 요지부터 볼까요? 문제 요지. 설문위에서는 후속 심판 청구가 일사부재에 저축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핀다. 잘했어요. 잘했고 조금 만약에 더 구체적으로 하고 싶으면 동일 증거에 해당하는지를 살핀다. 뭐 이래도 되고요. 학설, 형식적 증거설은 물리적 동일성을 요구하며 중요 증거설은 유력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실적 동일 증거설은 내용이 같으면 본다. 뭐 잘 썼네요. 팔레트도 대법원은 확정된 심결의 결론을 번복할 만한 유력한 증거가 새로 제출된 경우 원칙에 저축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해서 중요 증거설 잘 썼습니다. 심결의 모순 저축 방지를 위해서 그리고 요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복 심판하고 대비하려면 여기에는 일단 안 써주는 게 나중에 혹시라도 중복 심판하고 대비할 때는 좀 괜찮거든요. 이거는 중복 심판 쪽에다가 모순 저축 방지의 취지를 고려할 때 동일 증거 범위를 확 넓혀버려 갖고 아예 모순 저축 절대 나오지 못하게 그래서 동일 증거 확 넓혀버린 게 판례 태도가 타당하다. 잘 썼습니다. 아주. 결론, 을이 새로 제시한 증거는 확정 신결을 번복할 수 정도 유력한 증거를 할 수 없으므로 일사부지리 원칙에 저축된다. 잘했어요. 잘했고 만약에 1번 문제가 없었다면 얘도 청구시도 한번 건드려줘도 되고요. 지금 1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청구시는 안 건드렸는데 그래서 청구시 기준으로 확정 신결이 있었기 때문에 동일사실 동일증거 중에서 동일증거를 보겠다. 이렇게 쳐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3번 을이 2019년 9월 20일 특허명 X의 명사선 쉽게 실시할 수 이거 40조 사망일로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실시. 기재일 때 안탄 이유로 무효심판 청구한 경우 9월 20일이면은 확정 바로 전날이네. 27일 날 확정되는데 20일이니까 확정 전이에요. 확정 전이면 이거 일사부재는 안 걸리는 겁니다. 일사부재는 안 걸리고 이렇게 청구한 경우 을의 후속 심판 청구와 중복 심판에 해당한지를 설명하시오. 얘는 지금 15점이나 줬는데 15점이라는 것은 목차가 뭐 5점당 1목차로 하면은 3개 이상이 나와야겠죠. 3개 이상. 그래서 얘는 제 답안지금 중복 심판 요건 잡고 판단 시점 잡았는데 배점이 좀 길게 나오긴 했네요. 요건 잡고 판단 시점 잡았습니다. 일단 판단 시점을 이제 학설까지 써서 좀 배점이 길게 됐는데 하여튼 목차가 뭐 3개 이상 나와도 좋고요. 5점당 1목차라는 공식하에 갈 거면 3개 이상 나오려면 지금처럼 일사부재리 요건과 그 다음에 판단 시점이 메인 쟁점이긴 한데 판단 시점과 하나 더 붙인다면은 그 개를 비교하면 좋지. 이런 거 이제 분량 늘리게 할 때 좋거든요. 중복 심판은 동일 당사자가 동일 심판이면 걸립니다. 얘를 살짝 일사부재리와 비교해주면 목차 하나 더 만들 수 있어요. 지금 42조 사망 1호는 전 사건에서 판단하지 아니한 새로운 사유이긴 하지만 중복 심판이라는 것은 동일 사유에만 걸리는 게 아니라 동일 사실에만 걸리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심판이면 걸리기 때문에 이건 동일 심판 요건은 만족한다. 이 목차 하나 더 넣어주면은 5점당 1목차 했을 때 목차가 3개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중복 심판 요건 목차 하나 잡고 그 다음에 동일 심판인지 목차 하나 잡을 때 그걸 일사부재리하고 비교하는 거지. 일사부재리에 비해서 다른 사실이라 할지라도 중복 심판 걸린다. 이거 하나 쓰고 그 다음에 메인 판단 기준 그 전 심판 계속 중의 확정 시기 이거 이렇게 가도 되고 이렇게 가도 돼요. 답안지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 사례지 밴드 보기에는 목차가 사실 더 있어 하나가
그게 전심판 계속 중의 의미라는 목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사례 강의에서 했지만. 그거는 지금 사건은 지금 앞 사건이 심판원의 계속 중인 거잖아. 그 목차는 만약에 특허법원이나 대법원 갔으면 써주는 거야. 지금은 심판원 계속 중이니까 전심판이 심판원 계속 중이라는 거예요. 어느 학설이 되더라도 다 심판 계속 중이 맞거든요. 네. 그래서 제 사례진도 보시면 여기다 목차가 전심판 계속 중의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의뢰 사건이 뭐 특허법원이나 대법원 가 있을 때 써주면 좋아. 그래서 특허법원이나 대법원 간 것도 계속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심판 단계만 끝나면 계속 중이 아닌 건지 이거 하나 더 써주는 거지. 답안지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중복심판 여기 중복심판 요점이 있으니까 중복심판 의 잘 잡았어요. 민소법 259조는 계속되고 있는 사람이 다시 소료 제기를 좀 못한다고 규정하고 특허법은 이를 준용해서 심판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고 심판경제 및 이건 잘 썼지. 이거는 이제 이렇게 두 개 다 쓰는 거예요. 심판경제와 모순저촉 방지 둘 다 쓰는 거죠. 잘했어요. 중복심판 요건 잘했네. 이거 목차 하나 더 잡았네. 동일 당사자가 동일 심판물이라고 하면 조금 어색합니다. 심판물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실 증거를 심판물이라고 볼 수도 있어서 물론 여기서 쓰신 거는 뭐 특허 번호를 의도하신 것 같긴 한데 뭐 동일 사건이라고 하면 조금 더 깔끔할 것 같긴 해요. 의도하신 바는 하여튼 같은 특허권이라고 쓰신 것 같아요. 심판물이라는 의미가. 뭐 동일 사건에 대해서 전 심판 계속 중 후 심판이 청구됐을 요구한다. 네, 됐어요. 그래서 이거 뭐 잘 쓰셨는데 잘 쓰셨어요. 뭐 하여튼 뭐 중복재소에서도 뭐 이런 말 하긴 하니까 뭐 잘 썼습니다. 판단 시점 학설 청구시를 보는 거와 심결시 기준하는 학설이 대립한다. 판례태도 법원은 중복심판에 대한 판단 기준시는 심결시라고 봅니다. 타당한 심결시를 본다. 잘 썼어요. 아주 판례. 검토. 판단 시점은 후심판 심결시를 보는 경우 일사부전 중복심판 모두에 해당하지 않아 심결의 모순저촉이 발생할 수 있으나 그렇죠. 이거 잘했죠. 모순저촉의 우려는 있지만 심판 청구권을 제한하는 게 더 안타까운 거기 때문에 간다. 아주 잘 썼네요. 후심판 청구를 일사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 제한하는 일사부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 제한하는 것은 심판 청구권의 부당한 제한이다. 일사부재리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까지 중복심판이라고 보는 것은 제한이다. 뭐 이런 뉘앙스 쓰신 것 같은데 근데 일사부재리랑 중복심판이랑 약간 비슷하면서도 다른 개념이긴 한데 뭐 여기는 하여튼 제가 사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심결시로 보게 되면 일사부재리도 안 걸리기 때문에 모순조촉의 우려는 있지만 이거 아주 잘 썼고 있지만 만약에 청구시로 보게 되면 그 심판 청구권이 제한될 우려가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아니지만 만약에 대법원 가 있으면은 대법원에서는 새로운 모의사실 추가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심판 청구시로 보면 대법원 사건이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이거 심판 청구권의 과도한 제한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게 해서도 또 괜찮을 것 같네요. 따라서 심결시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타당하다. 잘했어요. 구절 판단 및 소결. 전 심판과 후 심판의 당사자가 똑같고 잘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이제 사안 쳤네요. 동일 심판에 해당하나 잘했어요. 심판 청구는 전 심판 계속이 소멸된 후로 예상되므로 잘했어요. 이거 문제에서 정확하게 주지 않았으니까 다만 이제 7일 만에 심판이 끝나는 경우는 없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 4개월, 6개월, 1년은 걸리니까 이렇게 예상되므로 잘 썼습니다. 중복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잘했네요. 전 심판이 끝났을 테니까 중복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 잘했어요. 이게 지금 페이지 수를 보면 1, 2, 3, 4 이게 약간 짧네. 약간 뭔가 더 써야겠는데요. 그러니까 4페이지거든요. 근데 보통 30점짜리가 4.5페이지는 넘깁니다. 보통 4.5페이지. 그 다음에 20점짜리가 3.5페이지. 아니요, 5페이지, 3페이지. 그래서 50점을 8페이지 정도 으로면 적당해서 그 앞에는 잘했는데 마지막 거 15점을 조금 더 늘렸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설문 3을. 이게 배점이 15점이다 보니까
그 목차와 잡을 때 뭔가를 더 예상해서 목차를 조금 더 잡거나 아니면 뭐 판례를 더 길게 쓰던가 뭐 학설을 더 길게 쓰던가 뭔가 조금 더 했으면은 훨씬 점수 받기에 유리했을 것 같습니다. 잘 썼습니다. 전반적으로 내용은 아주 잘 썼어요. 뭐 논술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흐름이나 아니면 목차나 이런 거 다 좋네요. 아주 잘 썼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일본에 거주하는, 이거 제외자 의도한 겁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미국인 갑은 뭐 미국인인지 한국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제외자인지 제내자인지가 중요하거든요. 미국인은 그냥 지나가면서 함정 파놓은 거고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일본에 거주하는 중요합니다. 갑은 ABC를 포함하는 약자학적 조성을 발명하고 2019년 3월 1일 일본 특허청에 출원했다. 그러나 갑은 ABC 구성은 대량 생산에 적합하지 않음을 인식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갑은 산업 현장에 맞게 발명을 최적화해서 A-B-C-를 포함하는 약자학적 조성물을 19년 12월 24일 일본 특허청을 통해 외국으로 구출 출원하면서 동시에 우선권 주장했다. 이거 보자마자 바로 나와야 돼. 선출원은 ABC인데 우주한 건 A-B-C-야. 이거 우선일이 인정되지 않는 문제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바로 이제 캐치되는 거지. 갑의 국제 출원은 대한민국을 지정구로 포함한다. 위 사실관계 기초에 담아주신 1번 항구에 진입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 얘가 파트 3 문제. 기초 GS 마지막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PCT 문제는 파트 1, 2, 3가 나올 수 있습니다. 파트 1은 이미 기출문제 나왔어요. 그건 출원일자 잡는 거. 그리고 파트 2는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국제조사, 국제비즈니스 대비하고 단일성 결혈에서 어떻게 하는지 대비하는 게 문제 나왔었거든요. 그 다음 PCT 19조 34조 대비하고. 그러니까 파트 2 문제는 무조건 생단문을 준비하는 거야. 우리 1차 때 했던 표 그리는 거 생단문 준비하고. 파트 3가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나왔습니다. 이게 파트 3 문제야. 서류 제출하는 거. 특히나 외국어 출원 나올 겁니다. 1차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오죠. 2차에서 안 나왔어요. 외국어 PT 출원했을 때 한국에서 번역문 제출하는 거. 이거 완전 정형화돼 있어요. 이런 문제만 나오면 항구에다 제출해야 되는 서면, 기간 불운 시 조치 이렇게 답안 쓰면 돼. 우리 1차 때도 이렇게 했잖아. 이거 그냥 썰로 푸는 거야. 2차는. 그 203조 서면 얘는 우선일부터 2년 7개월 이거 안 내면 보정명령입니다. 보정명령하고 PT 출원이 무효로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발명의 설명 청구 범위 번역문 이거는 플러스 1개월 연장 신청할 수 있지? 이거 안 내면 취하 간주. 그 다음에 도면 요약서 얘도 플러스 1개월 연장 신청할 수 있는 이건 보정명령이야. 그리고 PT 19조 34조 했으면 그거 번역문. 얘는 그냥 조문대로 외우라 그랬지 기준일까지. 이거 안 내면 보정효과 안 주고. 단순히 읊으면 됩니다. 가만히 보면 설문일에서는 PCT 22조를 기초로 한 203조 등의 국내 단계 아주 잘 썼네요. 정답을 정확하게 잘 썼습니다. PCT 의 잘했네요. 여기 PCT 쟁점이니까 출원이 국제 출원 수리관청에 제출하면서 국제 출원 인정받아 국제 단계를 거친 후 그걸 잘했지. 국제 출원 인정받는 게 이게 파트 1.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트 1 문제는 출원일자가 언젠지로 잡는 게 파트 1 문제입니다. 이 기출 문제 나왔고 제가 기초 GS에서도 말씀드렸고 사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네요. 그래서 우리 어제 사례 강의 종강에서는 사례 강의에서 말씀드렸는데 보완서 제출하면 출원이 늦어지는 거야. 도면 제출하면 출원이 늦어지는 거야. 근데 보정서나 명백히 잘못된 기재의 정정 신청서 이런 거 제출하면 출원이라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게 파트 1 문제. 그 다음에 국제 단계를 거친 후 이거 파트 2지? 파트 2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단문으로 준비하는 거고 국제조사 국제비즈니스 대비하고 19조 34조 대비하고 각 지정국으로 진입해서 이게 파트 3 방금 지금 문제예요. 외국어 출원했을 때 번역문 내는 거. 절대 국어 출원은 파트 3 문제 안 나올 겁니다. 외국어 출원 나올 겁니다. 개별적으로 특허권 획득. 이게 파트 4지 특례 들어가갖고 심사 다시 하는 거. 근데 파트 4는 시험 문제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문제 주기가 너무 귀찮아. 그래서 거의 안 나올 거야.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1차엔 나오는데 2차엔 한 번도 안 나올 거고 앞으로도 안 나올 겁니다. 절차를 말한다. 아주 잘 썼네요. PT의. 2번 국내 단계 진입 절차. 가번 출원인이 국내 서면 제출 기간 이내. 잘했습니다. 이게 2년 7개월이니까 우선부터. 발설 청구의 도면 요약서의 번역문을 첨부한 203조 서면 제출했는데 잘했네요. 그러니까 203조 내고 번역문 내고 잘했어요. 19조나 34조 했으면은 번역문 내고 잘했네. 서면 잘 썼네요. 그리고 날짜도 잘 썼고 연장 1개월 잘했네. 그 다음에 위반 시칙을 203조나 도면 요약서는 보정명령 아주 잘했어요. 발청 안 낸 건 취하 잘했습니다. 그리고 19조 30조는 보정이 없습니다. 완벽하네요. 이건 100점입니다.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설문이
설문 2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도와줄게. 설문 2에 대해서는 갑의 국제출원이 한국에 진입할 수 있는 기간을 설명하시오. PCT에서 아직까지 시험 문제 안 나온 게 요거 하나 남았습니다. 그 57회에서 자기정의 주관적 주체적인 요건 설명하시오. 요거 57회 나왔기 때문에 유일하게 안 나온 게 얘 하나야. 얘 하나 남았어. 얘 하나. 그게 저거죠. 얘는 지금 A-BC하고 A-B-C-하고 다르기 때문에 실체적 우선권 주장의 실체적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진선악 판단할 때 우선을 인정받지 못할 겁니다. 실체적 효력을 판단받지 못하면 기간이라도 출원일 기준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실체적 효력의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우선일 기준으로 하는 건지 그 문제죠. 판례는 무조건 우선일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후 검토는 지정국에서 실체적 효력 유무를 기다린 후 앞선 절차들의 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그러니까 우선권 주장의 실체적 효능을 판단하기 전에 엄청 기간 설정할 게 많다는 거야. 국제 단계에서 기간 설정할 게 많은데 그때 저 뒤에 있는 판단에 의해서 앞 사건들의 기간이 정해진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기 때문에 우선권 주장의 방식만 만족하면 그러니까 형식만 만족하면 스타일만 만족하면 무조건 기간은 우선일 기준으로 인류화하는 것 수밖에 없다. 이 판례 태도죠. 답안지 한번 보시면 되고요. 3번 갑이 특허 관련 없이 한국에 진입할 수 있는지 이게 그냥 파트 4 중에 그냥 간단하게 하는 이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파트 4 문제 만들기가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교수님도 안 만들 겁니다. 한국에 진입할 수 있는지 이거 묻는 바 문제죠. 묻는 바 문제는 저 점수하고 상관없이 그냥 묻는 바대로 목차 잡으면 됩니다. 한국에 진입할 수 있죠. 제외자라 할지라도 기준일까지는 특허 관련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고 특허 관련 없이 한국에 진입한 후 특허 관련 선임해야 하는 기간 이건 묻는 바가 지금 3개네. 그럼 목차 3개로 잡으면 되는 거야. 기간은 이거 기준부터 2개월이죠. 단순함기. 해당 기간까지 선임하지 않는 경우 취급. 이거 취하. 그래서 1차 때 했던 것 중에서 2차로 낼 수 있는 건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이게 파트 4 문제. 됐어요. PCT는 파트 1에 대해서는 우리 사례 강의에서도 했고 사례젠드부에서 이제 기출문제에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면 되고 출원할지 언제로 잡는지. 파트 2만 이제 제가 실전 JSS 드릴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국제조사 국제지사 대비하고 19조 314조 대비하고 실전 JSS 한 번만 연습을 하시고 파트 3는 우리 사례젠드부 있고 오늘 연습했어. 이것만 다예요. 파트 3 이거 말고는 없어요. 파트 4는 내가 보기에는 출제할 수 있는 게 저런 특허 관리인 빼고는 없다고 보는데 문제 만들기 너무 힘들어서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그냥 우리 1차 때 단순한 게 거 있죠. 공지에 주장하면 기준부터 30일, 특허 관리인 기준부터 2개월 그 다음에 수번기, 수번 이거 그냥 단순한기만 해두세요. 혹시 모르니까 내가 봤으면 못 낼 것 같은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차 때 했던 거 단순한기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